50대 이후 거울 앞에서 달라진 모습에 놀라셨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줄어든 머리숱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샤워 후 배수구를 가득 채운 머리카락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의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탈모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죠. 젊음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까지 앗아가기도 합니다. 탈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탈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과 함께 마음의 자신감까지 되찾아줄 멋진 스타일링 팁까지, 이 모든 것을 모리아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 하나 먼저 드릴까요? 탈모는 절대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며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챕터 1: 50대 이후 탈모가 심해지는 5가지 이유. 자, 그럼 먼저 50대 이후에 왜 탈모가 유독 심해지는지 그 5가지 주요 원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탈모를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50대 이후 탈모 5가지 원인. 1. 호르몬 변화, 그래픽,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 변화. 첫 번째는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DHT의 영향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남성형 탈모가 주로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며 모발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모낭이 약해져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여성형 탈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2. 혈액순환 저하, 두피에 영양분이 전달되는 혈액 흐름. 두 번째는 두피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데요. 우리 모발은 두피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3. 모낭 노화. 세 번째는 모낭 자체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나이를 먹듯이 모발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모낭도 노화됩니다. 노화된 모낭은 점점 작아지고 건강한 모발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져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없이 자라다가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4. 영양 흡수 능력 저하. 영양소 풍부한 음식, 야채, 과일, 단백질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기관. 네 번째는 영양 흡수 능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비오틴, 철분 등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은 탈모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5. 스트레스 및 생활 습관. 마지막 5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은퇴 후의 변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50대 이후에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단축시켜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도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노, 충분히 대처 가능. 그렇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50대 이후의 탈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챕터 2: 병원 가기 전 자가진단법. 탈모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망설여질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보세요. 병원 가기 전 자가 진단. 오늘부터 체크해 보세요. 1. 모발 당겨보기. 이마부터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 60개 정도를 가볍게 잡고 쭉 당겨보세요. 이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5개 미만이 빠집니다. 만약 10개 이상이 빠진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2. 가르마 확인 거울을 보고 평소 타던 가르마를 확인해 보세요. 과거보다 가르마 선이 눈에 띄게 넓어졌거나 두피가 비어 보이는 부분이 늘어났다면 탈모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정수리 가르마 부분이 점차 넓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3. 머리카락 굵기 변화 빠진 머리카락 한두 가닥을 엄지와 검지로 만져보세요. 과거에 비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가늘고 힘이 없어진 느낌이 든다면 모낭의 활동이 약해져 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솜털처럼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많아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4. 두피 상태 확인. 두피는 어떤가요? 두피가 자주 가렵거나 붉어지고 비듬이나 각질이 많아졌다면 두피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나 건선 등 두피 문제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5. 평소보다 모발 탈락량 증가, 샤워 후 배수구, 베개나 옷 위에서 발견되는 머리카락의 양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느껴진다면 탈모 진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위험 신호. 이런 경우 즉시 병원 가세요. 자가 진단으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특히 갑자기 특정 부위만 뭉텅이로 빠지거나 두피의 통증, 염증,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될 때 혹은 발진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 특히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챕터 3 검증된 의학적 치료법. 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개인의 탈모 유형과 진행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이 방법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의학적 탈모 치료법 의사 상담 필수. 1. 바르는 약 미녹시딜. 미녹시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미녹시딜입니다. 바르는 형태의 약으로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을 활성화하고 모발의 성장 기간을 늘려 탈모 진행을 늦춥니다. 원리 두피 혈액순환 개선 및 모낭 성장 촉진. 효과 탈모 진행 지연, 일부 발모 효과. 부작용 두피 가려움, 따끔거림, 털 많아진 부위 외. 비용 비교적 저렴 처방 없이 약국 구매 가능. 참고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농도와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 앤드 두타스테리드. 다음은 먹는 약입니다. 주로 남성형 탈모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물입니다. 원리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 DHT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효과 탈모 진행 지연 및 머리숱 증가 일부. 부작용 드물게 성기능 저하,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 또는 우울감, 유방 압통 등. 비용 미녹시딜보다 비쌈 의사 처방 필요. 참고 이 약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절대 투여되지 않으며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3. 저준위 레이저 치료. 다음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원리 저출력 레이저 빛이 모낭 세포를 자극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효과 모발 밀도 증가, 모발 굵기 개선. 부작용 거의 없음, 피부 민감성 정도. 비용 병원 치료 시 고가, 가정용 기기는 중간 정도 초기 투자 비용 발생. 참고 가정용 기기도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효과적인 사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발 이식 수술.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모낭이 소실된 부위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리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나 옆머리 모낭을 채취하여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효과 영구적인 모발 회복. 이식된 모발은 다시 빠지지 않음. 부작용 수술 후 붓기, 통증, 감염, 흉터 등 외과적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용 매우 고가, 개인의 이식량에 따라 천차만별. 참고 전문성을 가진 병원과 의료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5. PRP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PRP 치료입니다. 원리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을 분리하여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효과 모낭 세포 활성화, 모발 성장 촉진 및 굵기 개선. 부작용 주사 시 통증, 감염 시술 시 위생 중요. 비용 고가 반복 시술 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탈모의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은 개인의 상태와 원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특히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챕터 4 생활 속 탈모 관리법. 비용이 많이 드는 의학적 치료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두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생활 속 탈모 관리 5가지. 1. 올바른 식단과 영양 섭취. 모발에 좋은 음식들.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기본입니다. 단백질 계란, 살코기, 생선, 연어, 콩류, 두부. 비타민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 과일. 미네랄, 견과류, 아몬드, 호두, 해조류, 다시마, 미역, 굴 등 이러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불필요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 정수리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그리고 관자놀이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으로 지압하듯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3. 올바른 모발 관리 습관. 샴푸. 두피에 자극이 덜한 약산성 또는 탈모 방지용 샴푸를 사용하고 미온수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아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헹구기.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은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거나 자연 건조를 권합니다. 타월로 너무 세게 비비기보다는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4.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요가,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모발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5. 피해야 할 습관. 이것만은 피하세요. 탈모 악화시키는 습관 이제 그만. 흡연과 과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막습니다. 타이트한 헤어스타일. 두피에 지속적인 장력을 주어 모발 탈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잦은 염색 펌 화학 물질이 두피와 모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 사용. 드라이어, 고데기 등 뜨거운 열은 모발을 약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모발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챕터 5 탈모를 감추기 위한 현명한 스타일링 팁. 아무리 치료하고 관리해도 당장 부족한 머리숱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숨기기보다는 현명하게 스타일링해서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업 현명한 헤어 스타일링 팁. 1. 헤어 볼륨 살리기.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다면 드라이 시 뿌리 쪽에 볼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 롤이나 드라이어, 찬 바람을 이용해 뿌리 부분을 살려주세요. 볼륨 샴푸나 볼륨 에센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가르마 방향 바꾸기. 매번 같은 가르마는 그 부분을 더욱 얇게 보이게 합니다. 가르마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한 부분으로만 집중되는 모발 탈락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밝은 헤어 컬러 선택. 너무 어두운 헤어 컬러는 두피와 모발의 대비를 극명하게 만들어 비어 보이는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합니다. 머리카락 색과 두피 색의 차이가 적은 약간 밝은 톤의 헤어 컬러를 선택하면
시각적으로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 헤어 증모제 및 스프레이 활용. 비어 보이는 부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헤어 증모제 섬유질 가루 형태로 정전기를 이용해 남아있는 모발에 달라붙어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합니다. 컬러 스프레이 두피 색깔을 모발색과 비슷하게 커버하여 비어 보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외출 전에 간단하게 활용하면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분 가발 또는 전체 가발 고려. 필요에 따라 부분 가발이나 전체 가발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가발은 매우 자연스럽고 착용감도 편안하게 잘 나옵니다. 나이, 모발 상태와 스타일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탈모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탈모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타일링 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 탈모의 원인부터 관리법, 그리고 스타일링 팁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3가지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이해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 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세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두피와 자신감을 지키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모리아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